원자력 발전소는 땅에 짓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바다 위에 띄우겠다고 난리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바다 위 원전이 땅 위 원전보다 지진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육지에 원전 하나 짓는데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한국조선소에서 바다 위 원전을 만들면 단 2년이면 끝납니다.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덴마크의 15그, 세계 최고의 원자로 기업들이 줄을 서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어요. 러시아는 제재로 막히고 중국은 안보 문제로 주춤한 사이 삼성중공업, HD현대, 하나오션, 한국조선 3사가 이 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이겼어요. 해상원전이라는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게 된 거죠. 도대체 한국조선업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원전 부지 하나 확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집안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내 동네에 원전 들어온다고 하면 환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 7년, 보통은 10년 이상 걸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계는 원전이 절실해요.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석탄 화력 없애고 있는데 태양광은 해지면 멈추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멈추잖아요. 24시간 돌아가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그게 원전이에요. 원전은 필요한데 땅에 짓기는 너무 어렵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역발상을 했어요. 땅이 문제면 바다에 띄우면 되잖아. 바다에 띄우면 부지 걱정이 사라져요. 주민 반대도 없고 바닷물이 무한정 있으니까 냉각수 걱정도 끝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조선소가 해상원전을 2년 만에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장에서 부품들을 각각 만들어서 마지막에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원자로, 발전기, 선체를 동시에 만들다가 마지막에 합치면 끝이에요. 육지에서 원전 짓는 건 순서대로 해야 해요. 기초 끝나야 골조, 골조 끝나야 설비,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게다가 야외라서 비 오면 쉬고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안 굳어요. 그런데 조선소는 실내 공장이라 날씨 상관없이 365일 돌아가요. 그래서 10년 걸릴 공사를 2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줄면 이자 비용도 줄고 빨리 전기팔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은 이걸 못할까요? 해상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원래 세 곳이었어요. 러시아, 중국, 한국. 러시아는 사실 이 분야의 선구자예요. 아카데미크 로모노소프라는 세계 최초의 해상 원전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든요. 북극해의 외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에 막혀서 기술이 있어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기술력에서도 한국에 밀려요. 러시아는 연료를 3년에서 7년마다 갈아야 하는데 한국형은 12년에서 24년을 버텨요. 유지보수 비용에서 압도적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남해 1호라는 해상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어요. 남중국해에 배치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2023년에 이 계획을 중단했어요. 안보 문제 때문이에요.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원전을 띄워놓으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원전이 공격받으면 체르노빌 재앙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 스스로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설령 중국이 해상 원전을 수출하려고 해도 살 나라가 없어요. 화웨이 5G도 안 쓰겠다는 나라들이 중국산 원전을 자기 영해에 들이겠어요? 미국은요? 설계 능력은 세계 최고인데 만들 능력이 없어요. 미국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됐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후쿠시마 트라우마로 원전 자체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요. 남는 게 한국뿐이에요. 정치적으로 서방과 동맹이라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세계 1위 조선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설계부터 건조, 인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해상 원전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5조 원인데 매년 16%씩 성장해서 2032년이면 17조 원을 넘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할 나라가 사실상 없어요. 한국 독주입니다. 여기서 해상원전이 왜 땅 위 원전보다 안전한지 설명드릴게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과 지진은 공포의 조합이 됐잖아요. 육지에 짓는 원전은 지진 대비용 특수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게 수백억이 들어요. 그런데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다는 달라요. 자연 그 자체가 충격수 장치예요.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 진동 중에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좌우로 흔드는 파동인데 이게 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으면 지진의 가장 파괴적인 힘에서 자연스럽게 보호받는 거예요. 수백억짜리 장치를 바다가 공짜로 해주는 셈이죠. 한국 조선사들이 쓰는 원자로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가장 큰 특징이 구조적으로 폭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후쿠시마가 왜 터졌냐면 지진으로 전력이 끊기고 냉각이 안 되니까 핵연료가 녹아내렸어요. 녹으면서 수소가 발생했고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도입하는 원자로는 연료가 처음부터 액체 상태예요. 소금 같은 물질에 핵연료가 이미 녹아 있어서 더 녹을 게 없어요. 전력이 끊기면 이 액체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스스로 굳어버려요. 굳으면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갇혀서 밖으로 못 나와요. 수소 폭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소가 발생할 반응 자체가 없거든요. 이제 한국 조선 3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게요. 흥미로운 건 세 회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먼저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의 전략은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수소를 파는 거예요. 2022년에 덴마크 15구와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15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2015년에 코펜하겐에서 창업한 원자로 스타트업이에요. 특이한 게 이 회사 창업자가 원래 해운업 출신이에요. 배를 잘 아는 사람이 원자로를 만들었으니까 처음부터 해상 원전에 최적화된 설계가 나온 거죠. 삼성중공업은 15구에 원자로를 탑재한 발전 전용 선박을 만들고 있어요. 엔진 없이 한자리에 떠 있는 배인데 원자로를 2기에서 8기까지 실을 수 있어요. 발전 용량으로 치면 200가와트에서 800메가와트까지 가능해요. 800가와트면 인구 100만 명 도시의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예요. 삼성중공업이 2024년에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요. 2028년에 첫 상용 제품을 내놓는 게 목표예요. 이미 미국 선급기관에서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상세 설계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의 진짜 노림수는 여기서 더 나가요. 이 배에서 만든 전기로 바닷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뽑아내요. 수소는 기체라 운반이 어려우니까 암모니아로 바꿔요. 암모니아는 액체라서 탱커에 실어 전 세계로 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기는 송전선이 닿는 데까지만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암모니아로 바꾸면 석유처럼 배로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에너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혁명적 발상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이 사업 모델로 203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HD현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발전소가 아니라 배 자체를 원자력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손잡았는데 이게 그냥 협력이 아니에요. 2022년에 HD현대가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어요. 지분을 산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면 테라파워가 개발한 나트륨 원자로가 선박용으로 딱이거든요. 이 원자로는 출력 조절이 유연해서 배처럼 속도가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 적합해요. 지금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실증 원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를 HD현대가 만들어요. 미국의 까다로운 원자력 규제를 한국 기업이 통과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성과예요. HD현대의 진짜 야심작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 15,000개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선박에 소형 원자로를 얻는 설계를 2023년에 완료했어요. 미국 선급기관 ABS에서 기술 검증도 받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해운업이 탄소 규제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해운업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 대체 연료로 LNG, 메탄올, 암모니아가 거론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연료들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같은 거리를 가려면 탱크가 훨씬 커야 해요. 탱크가 커지면 화물 실을 공간이 줄어들어요. 원자력은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요. 연료 탱크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한번 장착하면 25년은 가니까요. 탄소 배출도 완전 제로고요. HD현대는 2030년대 초반에 첫 원자력 추진 상선을 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한화오션은 또 다른 길을 갑니다. 미국 시장을 직접 뚫겠다는 거예요. 2023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필리 조선소라고 부르는데 1800년대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 중 하나예요.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본토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거죠. 그런데 인수만 한 게 아니에요. 향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시설 현대화하고 인력 양성하고 생산 능력을 확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한화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쓰냐면 노리는 게 크거든요.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항구와 항구 사이를 오가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든 배만 쓸 수 있다는 법이에요. 한화가 미국 조선소를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화의 진짜 노림수는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에요.
미국 해군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함정들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고칠 조선소가 부족해요. 미 해군 함정 수리대기 기간이 평균 6개월을 넘어요. 배가 고장나도 반년을 기다려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수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2024년에 미 해군 관계자들이 직접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서 시설을 점검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군함 신규 건조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는 동남아 시장도 놓치지 않아요. 인도네시아랑 협력해서 해상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왜 타깃이냐면 섬이 17,000개가 넘거든요. 이 섬들을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각 섬마다 따로 발전소가 필요한데 기존 화력 발전소는 연료 운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해상 원전을 끌고 가서 앵커 내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섬나라 시장 전체를 공략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요. 세 회사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해상 원전 시장을 한국이 독식한다는 거예요. 1970년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때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든다고 하니까 일본이 비웃었어요.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드냐고. 그런데 결국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들은 한국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도약이 시작되고 있어요. 배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어요. 국제 규제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어요. 해상 원전이 배냐 발전소냐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지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한 것도 변수예요. 삼성중공업 첫 상용 해상 원전이 2028년에야 가동되니까 그 전까지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 우위는 당분간 굳건할 거예요.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나라가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2030년대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삼성중공업의 해상 원전이 중동 앞바다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HD 현대가 만든 원자력 컨테이너선이 태평양을 누비고 있을 거고요. 하나오션이 정비한 미 해군 함정이 작전에 투입되고 있을 거예요. 동남아 섬들, 아프리카 해안 도시들, 송전망이 없어서 암흑 속에 있던 지역들에 한국이 만든 해상 원전이 불을 밝히게 될 거예요. 배 하나만 끌고 가면 도시 하나 전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